지금 저보고 그만두라는 거죠? 중국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 한 영국인 승무원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항공승무원학과 영어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피아 윌리엄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예비 승무원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꿈과 열정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도 그들의 꿈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대규모 항공승무원 특별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강대국이자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도 큰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며 지원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도 젊었을 때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외항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때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다며 만약 이 길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안전과 질서가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얘기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시작할 거면 큰 나라, 강대국인 중국으로 가야지.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와 언쟁이 벌어졌죠. 엄마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이야기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중국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제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원 조건에 중국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기본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는 자신 있었지만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박람회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단어를 외우고 회화 연습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의와 중국어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끝에 드디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중국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준비 시간이 짧아서인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쌓은 경험과 제 영어 실력이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교수 경력과 영어 실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부족한 중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조롭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이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저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러던 중 항공사에서 중국인 친구 리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안과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아서 비행할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고 챙겨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고 리안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승무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중국어였습니다. 중국 항공사에서는 처음에는 주로 국제선을 비행했기 때문에 중국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 장벽이 저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실력의 한계로 인해 비행 스케줄도 점점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그러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항공사에서 통보가 내려왔어요.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니 차라리 제가 승무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건 정말 통보였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가르치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선택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그 꿈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강요받다니요. 그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그 순간 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든든한 친구였던 리안의 태도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후 저는 리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리안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친구의 말이었기에 더욱 상처가 깊었죠. 게다가 다른 동료들도 왜 아직까지 중국어가 안 되냐?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저를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고 처음의 열정과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하니 전에 중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호언장담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더 속상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놀라실 것 같아 먼저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엄마의 반응에 저는 크게 놀랐어요. 오히려 잘 됐다며 한국의 항공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솔직히 말해서 동양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느니 뭐니 하더니 막상 와서 근무해보니 환경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힘들었거든요. 인터넷도 제한되는 곳이 너무 많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수두룩했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가져다가 자기 것이냥 한다며 늘 한심하다고 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엄마에게 설명하는 것도 귀찮았지만 솔직히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으로 가고 싶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영국에 있을 때도 일본의 스시를 좋아해서 좀 익숙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엄마가 말한 한국 항공사의 공고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찾아본 공고는 다행히도 한국 항공사의 영국 지점에서 일하는 것이어서 굳이 한국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해놓고 우선 마음과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서 마침 여행 중이셔서 지원 결과 발표 날까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에 한국에 다녀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2번 실수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미리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짐만 챙겨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새로운 경험과 모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지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의 역할은 어디서나 같지만 한국 승무원들에게서는 특별한 편안함과 따뜻함이 전해졌고 마치 친절함이 그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곧 이어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한국의 불고기 쌈밥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불고기 영양쌈밥은 작년 국제기내식협회가 주관한 머큐리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었던 기내식이었죠. 한국인 승무원은 제가 쌈밥을 선택하자마자 쌈장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어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녀는 쌈장에 호두, 잣, 땅콩,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다양한 견과류를 갈아 넣어 된장의 짠맛을 줄이고 감칠맛을 더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승무원은 쌈밥을 주면서 먹는 방법도 친절히 안내해 주었어요. 배춧잎에 밥과 고기를 조금 올리고 쌈장을 곁들여 먹는 것이라며 쌈장이 조금 매울 수 있으니 처음엔 살짝만 넣어보고 괜찮으면 양을 조금씩 늘리면 좋다고 조언해 주었죠. 기내식의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화향이 가득한 달짝지근한 불고기를 신선한 쌈채소와 함께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조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고기의 풍부한 맛과 은은하게 퍼지는 직화의 향, 그리고 채소의 아삭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쌈장은 감칠맛을 한층 더해주었고
견과류의 고소함이 쌈의 전체적인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콤함이 살짝 가미된 쌈장의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그 순간 왜 이 쌈밥이 국제적인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는 짐을 갖고 탑승했기 때문에 빠르게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란 말인가? 저는 그동안 주로 미주와 유럽 비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아직 공항에 도착했을 뿐이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광활한 공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된 듯 깨끗했고 공항 곳곳에 자리 잡은 최첨단 기계들은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속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되었고 덕분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죠. 이런 경험은 영국의 공항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공항들은 물론 고풍스럽고 안정감이 있긴 하지만 인천공항의 그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나 중국의 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은 더욱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공항들은 곳곳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고 가끔씩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사람들은 시끄럽고 무질서해서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주 경험했죠. 인터넷 제한과 긴 수속 절차도 불편함을 더했어요. 그런 중국의 공항들과 비교하니 인천공항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편리하고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 내의 화장실이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마치 호텔급의 파우더룸 같았죠. 세련된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관리된 청결 상태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유롭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크게 대조적이었죠. 중국의 공항 화장실은 기본적인 청결 유지조차 쉽지 않은 곳이 많았거든요. 여러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라운지, 다양한 쇼핑 공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들까지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엄마가 한국을 추천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일정이라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엄마는 최근에 친구분들이 롯데타워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짧은 일정이라면 롯데타워를 강력히 추천하셨어요. 호텔도 가깝고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야경이 정말 멋질 거라며 꼭 가보라고 하셨죠. 엄마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롯데타워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호텔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세상에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요?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하철을 이용해봤지만 이런 수준의 지하철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밝은 느낌이 도시의 활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회색빛이 도는 어두운 분위기가 많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세련미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지하철 내의 지정석이었습니다. 노약자석과 임산부 좌석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좌석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국가적으로 약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보여주었죠. 특히 임산부 좌석은 눈에 잘 띄게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배려와 세련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고 잠시라도 이곳을 경험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롯데호텔에 체크인한 후
지하 연결 통로로 타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정말 편리했어요. 타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웅장함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시작되는 전시존부터 서울 전망대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했죠. 전시장 한쪽에는 이 건물에 적용된 주요 건축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건물 자체가 주는 특별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이 전망대는 지하 2층의 전시 공간에서 세계 속의 한국을 보여주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빛의 현란한 움직임이 매료시킬 만큼 신기한 미디어 아트들이 반겨주었고 전통적인 한국의 문양을 미디어로 재탄생시킨 전시물들은 한국의 전통미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1분 만에 117층까지 도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한강의 풍경이 등장했는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서울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저 멀리 남산타워와 한강이 일직선으로 펼쳐지는데 관람객들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최고의 쇼였습니다. 그 순간이 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요. 117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스카이 테라스로 이동하면서 서울 시내의 전망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진 롯데월드 타워의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서울 어디서든 한눈에 보일 만큼 높이 우뚝 솟은 이 건물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한강이 바로 옆을 흐르고 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의 큰 매력 중 하나였죠. 118층에 도착하면 메인 전망대가 나오는데 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데크는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특히 서울의 매력은 도심 속에 산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인데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페에 앉아 야경을 기다리며 일몰이 지고 도심의 불빛이 어우러지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습니다. 본격적인 야경이 펼쳐지면서 서울은 화려한 불빛으로 덮였고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했지만 서울만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는 드물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의 도시와 그 위를 흐르는 한강이 더해지니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서울을 바라보며 서 있자니 복잡했던 제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국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국항공사의 런던 지점에 지원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아주 짧은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와서 그런지 공항에서부터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더럽기까지 한지 정말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한국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인 승무원 소피아의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소피아는 곧 한국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든 과정이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소피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